네, 주말을 건너 찾아왔네. 총각 뱃사공. 네, 시사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말을 건너온 시사 뱃사공 이우영입니다. 네, 시사 뱃사공 보면 기분이 좋아요. 뭔가 아주 정말 즐겁고 행복한 예감이 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죠? 키가 높이 올라갔잖아요. 네. 청취율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억지를 한번 부려보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 지난 금요일은 인기 유명 아나운서죠. 이재용 아나운서가 제가 하루 사정상 비운 자리를 대신해 주셨는데 표정이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유명인과 방송하다가 네. 또 매일 보는 아유, PD랑 방송을 하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자, 너무나 목소리에는 진실이 묻어 있습니다. 네. 자, 뉴스도 진실 가득한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인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주말 내내 많은 국민들이 이 영상 또 보도들 봤을 텐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당했고 사망했어요. 네, 지난 금요일 이제 이슈앤피플 시간에서도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아베 전 총리가 지난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두 유세를 하던 도중에 총에 맞았습니다. 총 2발의 총성이 울렸고 두 번째 총성에 쓰러졌는데요. 3초간 이제 경찰관 및 경호원이 무대응을 했었다 이러면서 네. 일본 언론에서 비판도 있었고 유세 경비 총책임자 역시 경비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아베 전 총리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요. 소방당국은 그가 심폐정지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달성에 있는 사저로 갔을 때 왜 소주병 투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교차해서 언론사에서 계속 띄우더라고요. 그런데 심폐정지로 이송했다. 이 말은 사실 사망 선고가 내려지기 이전을 말하는 거겠죠? 네, 심폐정지란 말이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심장과 호흡이 정지했다는 말입니다. 다만 네. 의사에 의해 사망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요. 실제로 아베 전 총리는 구급차로 이송되던 초기에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기도 했는데 이후 의식을 잃고 심폐정지 상태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또 운동 좋아하는 이우영 아나운서도 알겠지만 누군가가 쓰러져서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뛰지 않더라도 즉각적으로 구호 조치로서 심장 마사지 CPR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가슴을 아주 강하게 이 흉곽 있는 쪽을 눌러주시면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건 상식으로 한번 알아보시고요. 자, 범인은 뭐 자위대 군복무를 했던 야마가미 데스야라는 사람인데 좀 저지른 배경이 보도가 됐는데 좀 특이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정치적 견해 차이도 아닌 것 같고요. 네, 범인인 야마가미 데스야는 체포된 이후 어머니가 심취한 종교단체에 아베가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 이런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개인적인 원한 때문인 것으로 현재까지는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총격범이 이제 생활고를 겪었다는 점, 특정 종교가 그의 분노를 키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 종교단체 이름을 거론하면서 어머니가 신자이고 많은 액수를 이제 헌금해서 파산을 했다. 자, 개인적 사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생활고도 오고 어머니와 의견 차이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분노가 일단 직접 범행 동기로 최근까지 보이고 어떤 종교인지는 알려줄 수 없나요? 어떤 종교인지 사실 보도가 됐는데 일본 주요 언론들 역시 함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네. 함구하고 있는 상황인 그 것 같습니다. 종교가 직접적인 피격이나 살해 지시를 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좀 많은 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선거 유세 도중이었잖아요.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참의원 선거에서는 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과반 의석을 크게 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승리를 했는데요. 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일본 유신회 그리고 국민민주당의 의석을 합하면 개헌안 발의 기준인 166석을 넘는다고 합니다. 네. 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한 우익의 과업이 평화헌법 개정인데 그렇죠. 이 작업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번 이 여당의 압승은 북한의 핵실험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안보 불안 고조 이것뿐만 아니라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보수가 더욱 똘똘 뭉쳤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테러는 어떤 경우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격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평화헌법을 없앤다. 즉 일본은 전쟁 범죄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군대 이름도 자위대인데 스스로를 지킨다라는 뜻에 다시 군대를 만들고 이른바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
우리에겐 정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일인 네. 것 같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입지가 더 강해졌겠네요. 선거 결과도 그렇고요. 네, 중의원 선거에 이어서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기시다 총리의 권력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게 됐는데요. 아베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그가 추후 당 지도부 인사를 통해서 친아베파를 정리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애도 분위기가 지속될 예정이라서 기시다 색채를 빠르게 드러내기보다는 아베의 정책을 계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에서도 일단은 조의와 유감을 표했을 텐데 분향소에 직접 대통령이 방문한다고요? 네, 일단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 내일 가족장으로 치러지고요. 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공식 추도식도 열린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주한 일본 대사관에 마련된 분향소에 직접 방문해서 조문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일본에도 조문 사절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조문단이 공식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네. 앞서서 지난 8일에도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에게 조전을 보내서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이 분향하는 모습, 환호하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초선, 재선, 중진 등 릴레이 선수별 모임을 갖고 또 의원총회도 열고 있습니다. 당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초유의 사태 때문에 좀 수습하려는 모양새죠. 네, 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 사태에 따른 직무정지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당헌 당규의 해석에서부터 이견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는 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급선무가 됐는데요. 네. 이 대표 측은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를 들어서 이제 아직 당대표 직무가 정지된 것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리위 결정 즉시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고 오늘도 이제 당대표 직무 대행을 맡아서 최고위원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네,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 정도 되면 좀 스스로 이제 물러나라 이런 말도 나오나 봐요. 네, 이번 사태가 조기에 일단락되지 않고 질질 끌게 될 경우 당이 입는 타격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당사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셈인데요.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정치적 감각이 워낙 뛰어나지 않냐, 향후 경찰 수사 일정까지 고려해서 스스로 잘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특히 YTN 라디오에도 이준석 대표 많이 패널로서도 그렇고 출연자로서도 출연했습니다만 당 대표로서도 그렇고요. 네. 성향상 그냥 순순히 물러서거나 여기서 접겠습니다라고 사퇴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전망이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지난 8일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대응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네. 주말 동안에 이제 비교적 조용히 있었습니다. 네. 지난 9일이었죠. 토요일에는 소셜 미디어에 포카혼타스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의 주제가인 바람의 빛깔 번안곡 유튜브 링크를 공유한 것을 두고 이건 결사항전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뭐 안철수 의원 비판할 때도 이 곡을 네. 썼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비판하는 비판하는 목소리층 먼저 소개를 네네. 해드리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자신의 SNS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당대표로서 촉발된 혼란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썼는데 네. 지금 당하는 것은 약과라 생각하시고 차분히 사태를 정리하고 누명 벗기 위한 사법적 절차에만 집중하시라. 좀 더 성숙해져서 돌아오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또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이었고 좀 측근이죠.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유승민 의원 쪽에 조금 힘을 실어준 바도 있었는데 유승민 의원은 윤리위를 비판했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은 지난 9일 대구 수성구의 한 아트센터에서 개최한 북콘서트가 끝난 뒤에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윤리위가 의혹만 갖고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게 조폭들과 하는 짓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조폭들. 했습니다. 네. 다만 이 대표를 비호하거나 감쌀 생각은 조금도 없다라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네. 이 대표가 불법 행위를 했다면 법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한다. 또 이런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 대표는 앞으로 정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립적인 듯 하면서도 윤리위를 비판했습니다. 경찰 수사나 실체적 관계가 빨리 드러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국민의힘 최고위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열렸습니다. 지금은 뭐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윤리위 징계 결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승리는 개인기로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늘 정치인들의 입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있죠. 선당후사의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 이 말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당을 먼저 생각하라. 이런 말이네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했는데요. 참 이번 정부도 인사 초기에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송 후보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인 2014년 제자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제 물러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송 후보자는 큰 공직을 맡아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면서 사퇴의 변을 남겼습니다. 예, 뭐 외모를 연예인에 비유하기도 하고 등급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뭐 이렇게 장난스럽더라도 조심스러운 게 요즘 분위기이긴 한데 그런 것들 계속 좀 본인도 마음에 걸려 했다고 하죠. 네, 실제로 이제 대통령실도 해당 사안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네. 보도 직후 대통령실 관계자가 조금 더 알아보겠다라고만 답을 했고 이후에는 검증 과정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발언 경위 및 구체적 내용 등을 확인했는데 당시 이제 참석자들에게 사과를 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돼서 별도의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장관급 후보자가 계속 낙마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검증을 사실 사전에 하고 그래서 이제 후보자로서 국민에게 공개하는 건데 이게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올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과거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앞서서 소개해 주셨겠지만 벌써 네 번째 장관급 인사에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송 후보자 지명이 일주일여 만에 사퇴가 되면서 공정위원장 인선을 통한 윤석열호 공정위 출범이 또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건복지부 장관도 김승희 후보자 사퇴에서 이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 뭐 금융이라든지 다른 또 경제 관련 관료들은 지금 임명이 속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손흥민 선수 소속팀 토트넘 선수들이 들어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피켓 들고 나가 있는 모습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토트넘 선수단이 입국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웰컴 투 서울 이런 피켓을 들고 그러게요. 선수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을 비롯해서 안토니오 콘테를 시작으로 인사를 나눴고요. 케인, 요리스 같은 유명한 선수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네. 또 인상 깊었던 건 토트넘 선수들이 태극기를 들고 와서 그러게요. 이렇게 펼쳐서 또 우리 국민들에 보여준 대한 모습도, 네, 있었습니다. 성의도 보여줬습니다. 오랜 시간 비행기 타고 왔는데요. K리그 올스타전과 올스타팀 올스타로 이루어진 선수들과 함께 수요일 밤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소식도 저희가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YTN 라디오가 모바일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샵 0945 문자 보내시면 되는데요.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슈앤피플을 줄여서 뭐라고 부를까요? 주관식입니다. 네. 그럼 제가 정답을 농담이고요. 자, 네. 청취자 여러분께 자 객관식으로 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1번 뱃사공, 2번 유공, 3번 황출세, 4번 EMP. 네, 저희가 좀 줄여서 부르는 게요. 이제 네. 외우기도 좋으니까요. 자, 저희 프로그램은 이슈앤피플입니다. 여러분 줄여서 뭐라고 부를까요? 1번 뱃사공, 2번 유공, 3번 황출세, 4번 EMP.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청취율 조사 퀴즈 참여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총각 뱃사공 오늘도 잘 가시고요. 내일 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큰절 올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